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우리 홍보팀장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나 하면 지금은 뭐 어깨가 아프진 않지만 이제 팀장님이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어깨가 아파. 언제 아픈지는 모르겠어. 자고 일어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면 자고 일어나서 아팠다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 그래서 옆으로 자서 아팠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 달 전부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라 그러고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발생하고 다음에 또 동네 병원을 갔더니 주사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발생해. 그래서 저희 병원을 방문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정밀 검사인 MRI도 찍어보고 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요거는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큰 병일까? 큰 병일까?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나?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릴까 좀 나을 때까지. 네. 그렇죠. 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병을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전근개가 뭐지? 뭐가 파열됐다는 거지? 이렇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왜 파열됐지? 나는 다친 적도 없는데 다친 게 있으면 어떤 트라우마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시점도 없는데 갑자기 왜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제일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전근개에 대해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어깨 관절이 있으면 이 어깨 뼈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제일 특이한 관절이라고 보면 돼요. 맞는 관절이라 그래서 어깨처럼 관절 범위가 큰 관절은 없거든요. 왜냐면 어깨는 위로도 올라가지, 뒤로도 돌아가죠. 그죠? 반대편 어깨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틀기도 하고. 그래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근육이 4개가 있단 말이죠. 어깨 앞쪽에 견갑하근이라는 게 있고, 위쪽에 극상근이라는 게 있고, 뒤쪽에 극하근이라는 게 있고, 제일 밑에 원형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네. 근육들이 가다가 어깨뼈에 이제 팔뼈에 가면서 힘줄로 바뀌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보이게 둘러싸고 있으면 이거를 회전근개라는 거는 회전근 덮개라고 보면 돼요. 회전근 덮개. 회전근개가 회전근이 가서 어깨에 가서 붙는 힘줄 덮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왔는데 극상근, 극하근 막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헷갈린다. 네. 그러니까 그냥 회전근개 이렇게. 영어로는 로테이트 커프라고 그러는데 회전을 시키는 덮개들 힘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끊어지면 한번 끊어지게 되면 힘줄이 날개뼈 방향으로 계속 당기기 때문에 구멍이 계속 커지게 돼요. 치료를 하는데도 염증 치료를 하는데도 구멍이 계속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구멍을 없애주는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받아도 계속 염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환자분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왜 이게 생겼지? 내가 왜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지? 팀장님은 뭐 비용도 중요하지만 네. 비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 파열이 생겼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이 회전근개 파열은 40대 중후반부터 생깁니다. 40대 중후반부터 생긴다는 거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죠. 닳아서 생깁니다. 닳아서. 뭐가 터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른 파열이지만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거죠. 보통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양말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양말 막 신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구멍 나죠. 네. 어디 걸려서 찢어지지 않는 이상 신다 보면 뒤쪽에 구멍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나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힘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혈관이 적어요. 이 혈관이 적으니까 얘가 취약한 거죠. 근데 많이 쓰게 되거나 특히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나 수영하시는 분이나 손을 머리 위로 들어서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 뭐 전기 배관 하시는 분들이나 미장하시는 분들이나 오늘도 환자분이 오셨는데 미장하시는 분인데 어깨 힘줄이 다 끊어져요. 그러신 분들이 잘 끊어지신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다시 얘기하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가지 힘줄인데 그 힘줄 덮개가 구멍이 난 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고, 이게 생기는 거는 내가 특별하게 물론 다쳐도 회전근개가 파열되긴 하지만
다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퇴행성 파열이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면 그때서야 아,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게 그 동네 병원에서는 설명을 50견이라 설명을 하고 주사를 계속 맞고 이런 게 있었는데 50견하고 회전근개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회전근개가 이렇게 보면 힘줄이 이렇게 두께가 있고 너비가 있죠.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힘줄이 부어서 부분적으로 처음에 끊어졌을 때 이때 50견이 잘 와. 그러니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50견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원장님은 50견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원장님은 초음파를 보고 회전근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헷갈리거든. 근데 실제적으로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50견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 같이 오는 질환 중에 또 하나다. 근데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를 치료를 해야지 50견도 같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 질문 중에서는 50견하고 회전근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제 팀장님이 들었어.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수술 방법이 그렇죠. 어떻게 치료하냐, 치료법이 뭐냐, 뭐 비용이 얼마 드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법은 회전근개가 파열되기 직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회전근개가 아직 파열 직전인데 부어 있다. 회전근개가 제가 약만 설명하잖아요. 보풀이 일어나다가 구멍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회전근개 처음에는 붓다가 나중에는 구멍이 나게 되는데 부어 있을 때 발견되면 되게 좋아. 약물 치료, 안전가료 취하고 어깨 많이 쓰지 않고 물리치료하고 하면 회전근개 부어 있는 회전건염이라고 그러는데 회전건염은 통증이 가라앉는다. 근데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회전근개가 일단 파열되기 시작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보통 회전근개를 봉합해야 되는 치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됐을 때는 회전근개가 얼만큼 찢어졌냐 이거에 따라서 2주 걸리시는 분도 있고 한 달 걸리시는 분도 있고 석 달 걸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전근개를 그러면 어떻게 봉합해 주냐? 예전에는 회전근개가 있으면 이렇게 절개를 해서 옛날 방법은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꼬매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회전근개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낫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런 젓가락 같은 내시경이라 그래서 요런 게 이렇게 한 두세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구멍만 내서 들어가서 안에서 꼬매준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이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냐면 예전에는 절개를 하면 환자분들이 입원을 오래 해요. 일주일, 2주일. 왜냐하면 병원에서 절개를 했으니까 절개창 때문에 항생제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요.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환자분들 오래 안 하고 입원 안 하고 항생제 주사도 오래 안 주고 이렇게 하려면 구멍만 내줘요. 그래서 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해준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재활치료인데 우리 흔히 환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수치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도수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보통 도수치료는 수술을 하고 나서 방치가 되어 있으면 어깨 관절이 아니면 무릎 관절이 아니면 고관절이 굳으니까 굳지 말라고 하는 치료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을 가면 외국 의사들은 1시간에 한 명 환자분만 봐도 돼요. 왜냐면 거기는 또 수가 같은 게 높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명만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팀장님이 어깨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뭐 어제 저녁에는 뭐 드셨냐, 뭐 아픈 거 없냐 이러면서 계속 풀어준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50명 환자를 봤는데 어떻게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선생님들이 도수치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받는 거는 예전에는 수술하시고 나서 한 3개월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다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굳는데 풀리는 게 3개월 플러스 3개월이에요. 6개월 걸린다. 보통은 어깨 수술 받으신 분들이 예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이 어깨 수술 받지 마라. 6개월 걸린다. 1년 걸린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이유거든.
근데 도수 치료가 뭐냐면 뭐 환자마다 다른데 이 환자분은 한 2주 도수 치료 받으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4주 도수 치료 받으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그냥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다른 재활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잘하는 병원에서 수술 받아라. 그게 말이 저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장님 음. 그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어깨가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뭐 어느 정도 아프시면 병원을 방문하셔라 이런 거 모르니까 간혹 어떤 자세에서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저는 병원 그냥 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아, 간혹 아프신 거는 오실 필요는 없고 어떤 특정 자세에서 반복돼서 아프신 것 같다. 내가 팔을 이렇게 틀어봤는데 여기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샤프한 통증이라고 그러지. 찌르는 듯한 통증, 찌르는 통증이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런 병을 방문하시는 게 좋고 제일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때가 통증 때문에 깬다. 아, 이게 나이트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야간통이 있을 때는 병원을 꼭 방문해서 내가 어떤 질환이냐, 어깨도 질환이 많거든. 그러니까 석회 질환이냐 아니면 뭐 오십견이냐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냐 이런 진단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야 되니까 자는데 어깨를 좀 이렇게 틀었는데 이 통증 때문에 깨. 이게 한 며칠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면 병원을 빨리 방문해 주시는 게 좋지. 그러면 어떤 좀 운동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일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어깨는 보통은 회전근개, 아까 우리가 지금 회전근개 파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회전근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은 없어요. 아쉽게도. 예, 어깨는 보통은 회전근개가 도와주면서 어깨 옆에 붙어 있는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다 움직이게 되거든. 그래서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은 없지만 회전근개를 악화시키는 운동들이 있어요. 아, 보통은 수영이라든지 우리가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신 분들 수영 많이 하거든요. 수영은 무릎하고 허리에는 좋지만 어깨는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특히나 저병이나 배영, 저병 보시죠. 네. 저병이나 배영 같은 걸 많이 하면 어깨 힘줄이 빨리 상할 수 있다. 그리고 배드민턴. 그러니까 오버헤드로 하는 운동은 다 안 좋은 거야. 내 손을 올려서 위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안 좋은 거지. 공원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어깨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어. 아, 네, 맞습니다. 50견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인데 어깨 돌리는 걸 계속 하신다.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깨 돌리는 운동을 계속 하신다. 하시는 분도 많거든. 나 많이 했다고 막 이러시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그렇게 무작정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오버헤드로 하는 운동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된다.